안녕하세요. 운이 지지리도 없던 40대 남자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건 어찌 말하면 천운이라고 하기도 한다더군요. 그런 의미에서 전 참 운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남들보다 조금은 늦게 선택했던 아내라는 사람이 사실은 엄청난 흑막을 감추고 있었거든요. 원래 보고서를 쓰거나 업무적 문서를 작성하는 것 외엔 글재주가 없는 편인데 그래도 제 이야기를 한번 공유해보고자 그때의 사연을 적어보게 됐습니다. 부디 끝까지 귀 기울여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전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좋은 머리를 물려주신 덕에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 공부라는 재능을 놓지 않고 열심히 갈고 닦은 덕에 전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명문대도 졸업했어요.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리고 졸업 후 대기업에 당당히 합격했을 때 부모님은 자랑스러워서 눈물까지 흘리시더군요. 장하다 우리 아들. 정말 장해. 넌 우리 자랑거리야. 두 분은 동네에서 꽤 소문난 양대창 가게를 함께 운영하셨는데 가게 현수막까지 걸어놓으시던 통에 많이 쑥스럽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여동생을 차별하거나 하신 건 아닙니다. 저와 가끔 투덕거리기도 하는 평범한 남매 사이였던 동생은 부모님에겐 애교 만점 귀한 막내딸이었어요. 두 분은 저와 그런 동생을 똑같이 사랑해 주셨죠. 전 이렇게 화목한 저희 가족을 너무 사랑했어요. 시간이 흘러 동생은 일에만 매달려 살던 저보다 먼저 사람 좋은 매제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스러운 조카도 하나 낳으며 엄청난 인꼬 부부가 됐죠. 항상 든든히 동생을 응원해주는 매제 덕분인지 동생은 늘 밝고 씩씩했어요. 다니던 회사가 힘들어져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도 오래도록 재취업하지 못하던 시기에도 항상 말입니다. 결국 동생은 취업을 포기하고 부모님의 제안으로 부모님 가게에서 함께 일하게 됐는데요. 어찌 보면 속상할 법도 하건만 동생은 그때도 씩씩하게 이러더라고요. 오갈 곳 없는 이 딸 직원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마마마, 아바마마, 이 한 몸 바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어려움도 헤쳐나가는 동생 부부가 정말 보기 좋았어요. 저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꼭 저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생각했죠. 그랬던 전 나이 40에 드디어 너무 좋은 여자를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여자친구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참 똑부러지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크진 않아도 저와 만남을 시작한 시기에 이직했다던 회사에서 꽤나 인정도 받던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찾는 사람이 많아 참여하는 프로젝트도 많은지 여자친구는 늘 회사 일로 바빴어요. 야근도 잦고 가끔 주말 출근도 할 정도로요. 그래서 다른 연인들보단 자주 못 만나긴 했지만 저도 일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으니 그런 여자친구를 충분히 배려해줬습니다. 오히려 일에 열정적인 모습이 더 멋있어 보였죠. 그런 여자친구는 자기를 한결같이 이해해주는 제가 좋다며 먼저 청혼까지 해주더군요. 그렇게 우린 기쁜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오메, 청민이 네가 드디어 며느리를 데려오는구나. 오매불망 제 결혼을 기다리던 부모님은 제 여자친구를 보고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건 처가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고, 우리 사이될 총각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눈을 떼지 못하겠네. 여보, 그러다가 우리 사이 부담돼서 다시 도망가겠어. 남자엔 관심도 별로 없던 수연이가 지금을 놓치면 또 언제 결혼한다는 소리를 하겠어? 그때만 해도 처가 식구들도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아직 미혼으로 직장 때문에 지방에서 혼자 살고 있다던 여자친구의 오빤 결혼식 때까지 첫인사 자리 상견례를 포함해 딱 3번밖에 못 뵀었지만 나쁘지 않은 분 같았어요. 무엇보다 장인 장모님이 저를 아주 반겨주셨죠. 여자친구가 나이 30에 마지막으로 연애를 끝낸 뒤 일에만 파묻혀 살아서 걱정했다며
어찌나 제게 고맙다고 하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순조롭게 결혼 준비를 하며 우린 결혼식 일주일 전에 미리 신혼집에도 입주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여자친구보다 벌이가 훨씬 좋고 그만큼 모아둔 돈도 많다 보니 제가 한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했었어요. 약간의 부모님의 도움과 대출도 조금 받았어요. 아내는 혼수를 마련해 왔죠. 그때부터 우린 미리 호칭도 여보 당신으로 바꾸며 잔뜩 신혼 기분을 냈답니다. 여보, 우리 오늘로서 진짜 부부야. 앞으로 잘 부탁해. 그렇게 우린 연애한 지 1년 2개월 만에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린 다음날 여수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여자친구, 아니 아내가 당시 긴 시간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당시 아내는 회사에서 맡은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장기간 시간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우린 2박 3일의 짧은 일정으로 신혼여행을 떠나야 했기에 가까운 국내 여행지 여러 군데 고민하다 여수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대신 우린 몇 달 뒤엔 꼭 일주일 이상 시간을 내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약속했죠. 우와, 여수는 갓김치라더니 이거 진짜 맛있다, 여보. 우린 일정이 짧은 만큼 더 열심히 놀자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아쿠아리움도 가고 늦은 점심으론 백반집에 가서 기가 막힌 여수의 명물 갓김치도 먹었죠. 그리곤 케이블카를 타고 여수 바다를 구경도 하다 전망대에 올라 돌산대교도 감상했어요. 비록 여름이라 해가 길어 돌산대교의 제대로 된 야경까지 구경하지 못했지만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뭔들 좋지 않았겠습니까? 전망대에서 아쉬웠던 밤 풍경은 저녁 식사 후 밤바다를 보며 충분히 채워줄 수 있었어요.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운치 좋은 여수 밤바다를 보며 그렇게 노래도 흥얼거리고 정말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린 호텔로 돌아가기 전 여수의 또 다른 명물이라던 낭만 포장마차 거리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돌문어 삼합과 딱새우회, 소주도 한잔하며 끝까지 좋은 시간을 보냈죠. 우리 내일은 돌게장 먹으러 가자. 그리고 우리 앞으로 아이는 몇이나 낳을까?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아이 계획은 서두르는 게 좋겠어. 그치? 당신이 능력 있으니까 나 당신만 믿고 애도 한 셋쯤 순풍순풍 낳는다. 우린 다음 날에 대한 얘기도 하고 미래 계획도 세우며 즐겁게 술자리를 이어나갔습니다. 너무 기분 좋은 날이라 테이블 위에 소주병은 하나 둘 쌓여갔죠. 그런데 딱 하나 아쉬웠던 건 아내가 화장실만 갔다 하면 함흥 차사였다는 거예요. 한 번 가면 15분, 한 번 가면 또 20분. 그렇게 아내는 4-5번을 반복하더라고요. 그렇게 화장실을 오고 갈 때마다 휴대폰을 꺼내고 집어넣는 것이 누구와 연락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저는 궁금함에 물었습니다. 아, 친구들이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미안해. 어제 결혼식 못 온 친구들이 뒤늦게나마 축하한다고 연락을 자꾸 하지 뭐야. 그리고 미안한데 급한 업무도 좀 검토해달라고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어. 이 밤에? 어, 알잖아. 지금 프로젝트 한창 정신없는 거. 당장 내일 아침까지 검토 끝내고 결정해야 되는 건이라서 다들 퇴근도 못하고 있대. 미안해서 더 전화를 못 끊었어. 많이 기다렸지?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뭐. 들어보니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이해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했죠. 그렇게 자주 자리를 비우던 아내를 기다리며 지루했던 전 혼자 소주를 홀짝홀짝 많이 마시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취기가 아주 얼큰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저만큼은 아니어도 아내도 꽤 술기운이 올라온 것 같아 우린 기분 좋게 자리를 마무리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발목을 삐끗한 건지 호텔 프론트 근처에서 우당탕 넘어지더군요. 고객님, 괜찮으세요? 여보, 괜찮아? 당신 술 많이 취했나 보다. 아, 네네. 괜찮습니다. 나 괜찮아, 여보. 술은 그렇게 많이 안 취했는데
걸음을 잘못 디뎠나 봐. 아, 창피해라. 다행히 아내는 다친 곳 없이 멀쩡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놀란 프론트 직원분까지 달려나와 아내의 상태를 살펴주셨죠. 직원분은 혹시 모른다며 파스도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감사한 마음으로 파스를 받아 숙소로 올라왔어요. 그날 전 서울에서 여수까지 장거리 운전과 술기운까지 겹쳐 너무 피곤했습니다. 게다가 원래 술버릇 또한 잠에 취해 뻗어버리는 거라 눈꺼풀이 너무 무겁더군요. 여보, 다 씻었으면 얼른 자. 내일 일출도 보러 가려면 일찍 자야지. 나도 씻고 나오면 바로 자려고. 저 다음으로 씻으려던 아는 웃으며 제게 먼저 자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래도 첫날 밤이니 미안했던 절 배려해 준 거죠.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고맙다고 말하며 바로 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시간을 보니 약 2시간쯤 지났더군요. 저는 원래 뻗으면 아침까지 잘 못 일어나는 타입인데 아마 잠자리 환경이 바뀌어서 온전히 숙면을 취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여보, 수연아, 얘가 어디 갔지?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아내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객실 불은 켜져 있는데 아내는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이라도 갔나 싶어 전화해봤지만 받지도 않았죠. 놀란 전 아내를 찾으러 호텔 밖으로 나가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주위를 찾아봐도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고 아까 넘어진 아내를 떠올리니 역시나 술이 취해 있던 상태였던 것도 같아 너무 걱정이 되더군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마음에 다시 호텔로 돌아가 아까 그 프론트 직원분께 여쭤봤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 기억하시나요? 아, 네, 그럼요, 고객님. 저기, 그럼 혹시 제 아내 못 보셨어요? 잠깐 잠들었다 일어나 보니 아내가 없더라고요. 술도 좀 취한 상태인 사람이 갑자기 없어져선 제 전화도 안 받네요. 주위를 찾아봐도 없고요. 나갔으면 분명 여길 지나갔을 텐데요. 저는 다급해서 빨라지기까지 한 말투로 직원분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모른다고 대답하긴 했지만 티나게 곤란한 표정이더군요. 그 직원이 뭔가 아는 건가 싶어 계속 캐물었지만 직원은 계속 대답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전 아내가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라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걱정돼서 안 되겠어요. 경찰에 신고 좀 해주시겠어요? 아니다. 그냥 제가 직접 할게요. 경찰이요? 예. 이 밤에 낯선 곳에서 이렇게 연락도 안 되는 건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 밤에 갑자기 어디로 잠적했겠어요? 잠깐만요. 그제야 직원은 곤란한 표정으로 우선 저를 말리더군요. 그리고 니네 한숨을 쉬더니 아내에 대해 말해주더라고요. 원래 투숙 고객님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법이라 말씀드리기 어려웠는데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가뜩이나 고생 많은 경찰분들을 괜한 고생시키면 안 되니까요. 경찰까지 오는 소란을 원하지도 않고요. 아내분, 아까 전에 웬 남자분이랑 나가셨어요? 네? 남자요? 네. 그 남자분이 호텔 로비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아내분이 아까 전에 내려와서 그분을 거의 끌고 가듯 데리고 나가시더라고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직원의 이야기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처음 와본 이 여수에서 아내가 아는 남자가 어디 있단 말인가요? 우선 고맙다고 말한 전 피어오르는 불안감을 애써 누르며 다시 아내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더 멀리까지 나가 전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죠. 그렇게 10분 정도 더 찾아다녔을 때 멀리서 웬 고성 방가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소리를 따라 가까이 다가가 본 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엔 호텔 직원의 말대로 정말 아내와 웬 남자가 마주보고 서서 말다툼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무엇보다 경악했던 건 그 대화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여기까지 찾아오면 어떡해. 진짜 사람 피 말릴 일 있어? 내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 우리 헤어졌잖아. 헤어졌는데 신혼여행지까지 찾아오면 어떡해. 소름 돋게 서울에서부터 여기까지 날 미행까지 해서. 헤어져? 넌 혼자 헤어지냐? 세상에 다른 남자랑 결혼하기 이틀 전에 이별 통보하는 사람이 어딨어? 어떻게 나한테 결혼한단 말도 없이 날 속일 수가 있냐고. 우리 무려 6년을 만났어. 근데 어떻게 날 감쪽같이 속이고 다른 남자랑 양다리를 걸쳤어? 아무리 내가 네 기준에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돈 때문에 날 이렇게 버릴 수가 있어? 어? 글쎄 돈이든 뭐든 난 이미 결혼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뭐 어쩌라는 거야? 들어보니 그 남잔 아내의 전 남자친구 같았는데 그 남자의 말에 의하면 아내는 절 만나는 동안 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 같더군요. 아니, 그 남자 말대로 둘이 정말 6년을 만난 거라면 오히려 아내가 저와 바람을 피운 모양새가 됐던 거죠. 소름 돋게도 그 남잔 서울에서부터 우릴 미행한 것 같더라고요. 그 남잔 눈물을 줄줄 흘리며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까지 꿇으며 애원했어요. 수연아, 어쩌라는 거냐니? 넌 정말 내 마음 모르겠어? 제발 나한테 다시 돌아와줘. 어차피 너 결혼식만 올렸다 뿐이지 혼인신고도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이혼하는 것도 아니잖아. 아직 늦지 않았어. 제발 돌아와. 내가 오죽 간절했으면 여기까지 미행을 해서 따라왔겠어. 내가 어제 겨우 알아낸 네 신혼집 아래 지하 주차장에서 얼마나 처참한 마음으로 너랑 결혼한 남자 차를 감시했는 줄 알아? 그거 보통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대 못하는 일이야. 수연아, 우리 6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봐. 어? 그 와중에 더 기가 막혔던 게 뭔지 아시나요? 그건 아내의 대답이었어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우선 돌아가. 나 진짜 계속 전화해야 되는 너 때문에 술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몰랐어. 문어 삼합도 딱새우도 죄다 체할 뻔했다고. 아내는 그놈을 쫓아버린 게 아니라 생각해 보겠다고 여지를 주고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충격적이었던 광경에 가슴이 철렁하기도 하고 분노가 끓어오르기도 하더군요. 저는 우선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내가 저놈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던 결혼식 이틀 전의 상황을요. 그날 아내는 결혼 전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처가로 갔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제게 영상통화까지 걸어 장인 장모님과 인사도 시켜줬어요. 그날 저 몰래 전화로인지 직접 만나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내는 저놈에게 이별 통보를 했던 거죠. 대체 제게 그런 거짓말을 얼마나 친 건지 생각해보자 미친 듯이 분노가 솟구치더군요. 저는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들 앞으로 뛰쳐나갔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어? 여보! 아내는 그런 절 보고 경악을 하더라고요. 여전히 무릎 꿇고 있던 그놈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곤 제게 아른 체를 하더군요. 그쪽이 강정민 씨죠? 제가 누구냐면 조용히 해. 아무 말도 하지 마. 입 다물어. 가 빨리. 제발 좀 가. 가라고. 하지만 아내는 그놈이 아무 말도 못하게 선수를 치더라고요. 그리곤 두 팔을 휘두르며 그놈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곤 6년을 만났고 이틀 전에 헤어졌다는 게 다 무슨 말인지, 우릴 여기까지 저놈이 대체 왜 미행한 건지 따지던 제게 허둥지둥하며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아는 그놈이 아내를 지독하게 쫓아다니던 거머리라고 말했습니다. 난 그놈하고 사귄 적도 없는데 혼자 망상에 빠져서 날 여자친구라고 생각한 미친 인간이야. 전화번호를 차단하면 또 다른 번호로 연락하고 직장에 찾아오고 집 앞까지도 찾아와서 나도 너무 괴로웠어. 한 번은 내가 욕하고 소리 지르니까 무섭게 돌변하기까지 해서 그 뒤로는 적당히 맞춰주는 척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걸 6년이나 가만 내버려뒀다고? 그럼 결혼식 이틀 전에 헤어졌다는 얘기 뭐야? 나도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만약 당신까지 끌어들이면 그놈이 당신까지 해코지할까 봐 차마 말을 못했어. 근데 내 결혼 소식을 어떻게 알고 또 연락이 왔길래 이제 제발 좀 떨어지라고 화를 냈거든? 그걸 자긴 이별 통보라고 받아들였나 보지. 그러니까 눈이 확 돌아서 여기까지 미행을 한 것 같아. 그리고 나 그날 진짜 친정에 있었어. 당신 나랑 영상통화까지 했잖아. 당신 나 못 믿어? 아는 다급하고 간절하게 저를 설득하더군요. 하지만 그 밤에 몰래 그놈을 만나러 나오기까지 한 아내의 말을 대체 제가 어떻게 쉽게 믿겠습니까? 저는 아내의 말을 무작정 믿을 수가 없어 다시 그놈을 부르라고 말했어요. 난 도저히 지금 이 상황 못 받아들이겠으니까 빨리 불러서 삼자대면 해보자. 아니면 나랑 통화라도 시켜줘.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누구보다 아내의 말이 진실이길 바랬던 전 제발 아내가 당당히 확인시켜 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아내는 계속 거부를 하더라고요. 뭐하러 신경 써, 여보. 그냥 무시하면 돼. 나중에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 난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여보, 이러다 내 말이 진짜 사실이면 나한테 그때 미안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 잔말 말고 얼른 그놈한테 전화 걸어. 내가 다 확인하면 그땐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빌 테니까. 아내는 제 윽박지름에도 전화를 걸지 않고 발만 동동 구르더군요. 그러다 이렇게는 도저히 상황이 끝나지 않겠다 싶었는지 휴대폰을 들어 만지작대다 저쪽 구석에 다녀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정말 기가 찼습니다. 딱 봐도 거짓말 아니겠어요? 전 얼른 다시 걸어보라고 아내에게 소리쳤어요. 그리고 울상으로 다시 휴대폰 잠금을 풀고 자리를 벗어나려는 아내의 손에서 휴대폰을 탁 낚아채버렸죠. 아! 뭐 하는 짓이야? 그때 전 아내에게선 진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니 아내가 휴대폰 잠금을 해제했을 때 그놈의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통화 목록 버튼을 눌러 빠르게 가장 상단에 있던 저장되지 않았던 휴대폰 번호를 외웠어요. 그게 그놈의 번호일 것이 뻔했으니까요. 아내는 얼른 제 손에서 다시 휴대폰을 뺏어가더군요. 그리곤 불이 나게 자기 주머니에 쑤셔 넣었죠. 왜 남의 휴대폰을 보고 그래? 뭐 보려고?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그랬어? 아낸 당황해 보였지만 제가 그 짧은 사이에 번호를 외웠을 거라곤 생각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암기엔 자신 있었던 전 그 번호를 이미 외운 뒤였죠. 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그 번호를 곱씹은 뒤 냉소적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이 상황 나한테 설명 못하겠다는 거지? 지금부터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기회 줄게. 딱 10분 줄 테니까 당장 그놈을 부르든 전화를 걸든 해. 그래서 나한테 네 말이 맞다는 거 증명하라고. 그러지 못하면 난 이대로 대리 불러서 서울로 갈 거야. 뭐? 여기서 서울까지 거리가 얼만데 대리를 불러? 지금 그깟 돈이 중요해? 내 인생이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계속 쓸데없이 말 빙빙 돌리지 말고 그놈한테 얼른 전화하라고. 아깐 그냥 전화도 안 걸고 생쇼한 거 다 아니까. 결국 아내는 발만 동동 구르며 그놈에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10분이 지나자 전 주저없이 호텔로 돌아왔어요. 그리곤 그대로 짐을 싸서 대리를 불러 서울로 와버렸죠. 소리치며 절 붙잡던 아내를 뿌리치고요. 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지만 제 인생을 구한 값치곤 싸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신혼집으로 돌아온 전 오자마자 비밀번호부터 바꿔버렸죠. 어차피 제 집이니 절대 아내를 들이지 않을 생각으로요. 여보, 제발 이 문 좀 열어봐. 나랑 다시 얘기 좀 하자. 난 할 말 없어. 그러니까 돌아가. 이거 다른 집의 민폐야. 다음날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올라온 건지 아낸 점심이 되기 전에 신혼집 앞에 도착해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전 우선 아내와 얘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아내가 하는 말은 하나도 신뢰가 가지 않았으니까요. 밖에서 1시간가량을 쾅쾅대던 아내는 결국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라졌더군요. 전 아내가 가자마자 기억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나 그 번호는 그 남자의 번호가 맞았더라고요. 저 강정민이란 사람입니다. 그쪽은 어제 임수연, 제 아내랑 같이 있던 사람 맞죠? 네, 맞습니다. 서영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남자끼리 만나서 대화 좀 나누죠? 나도 그쪽한테 할 말이 있을 것 같고, 그쪽도 나한테 할 말 많을 것 같은데, 그쪽도 억울해 보이더라고요. 맞죠? 그러니까 수연이한테 얘기하지 말고, 둘이 잠깐 만납시다. 그렇게 저와 그 남잔 잠시 뒤 한 카페에서 얼굴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정말 어색하더군요. 전 아이스 커피로 타는 목을 축인 뒤 먼저 입을 뗐어요. 자, 말씀해 보세요. 왜 어제 거기까지 우릴 따라왔는지, 6년을 만났다는 말, 그리고 결혼식 이틀 전에 헤어졌다는 말이 다 무슨 말인지요? 저는 그 남자에게 아내에게 처음 물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 남잔 선뜻 대답하기 힘들었는지 뜸을 들였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다시 말했어요. 입만 다물고 있는다고 상황이 나아집니까? 어제 내 아내 말론 그쪽이 6년 동안 내 아내를 일방적으로 따라다니고 괴롭혔다더군요. 내 아는 그쪽을 아주 거머리 같은 놈이라고 비하했어요. 들어보니까 이건 고소를 해야 할 수준이던데. 그럼 나 내 아내 말만 믿고 그쪽 고소라도 해볼까요? 그래도 그렇게 입 다물고 있을 거예요? 제 말에 그 남자의 표정은 괴로운 듯 일그러지더군요. 그리곤 앞에 놓인 커피를 벌컥벌컥 마시더니 그제야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수연이가 절 그런 정신 나간 놈 취급했다고요? 그 거머리요?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6년 동안 만난 사이 정말 맞아요. 그 남잔 제게 6년간 아내와 찍은 사진 전부를 보여주더군요. 심지어 그 남잔 아내와 둘이 사이좋게 하하호호하는 영상도 전부 보여줬어요. 이건 누가 봐도 일방적인 사이가 아니라 다정한 연인의 모습이더라고요. 또 그 남잔 1주년, 2주년 등 기념일마다 기념일 문구를 새겼던 케이크 사진들도 제게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수연이랑 나눴던 문자들입니다. 증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남잔 정말 아내와 제가 사귀던 기간에 그 남자 아내가 나눴던 보고 싶다, 오늘 저녁엔 와인에 파스타 먹자, 오늘은 형진이 너희 집에서 치킨에 맥주 마시자 등등 아주 깨가 쏟아지는 문자들도 다 확인시켜 주더군요. 아내가 이별을 통보한 후 그 남자가 아내에게 매달리던 수많은 문자까지 전부 다요. 끝까지 친정에 있으면서 그 남자와는 전화만 했었다던 나는 결혼식 이틀 전 그 남자를 만나러 나갔던 게 맞았어요. 아내는 그날 치밀하게 제게 영상통화로 알리바이까지 만들어둔 후 그 남자를 만나러 갔던 거죠. 이렇게 그 남자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고 아내가 제게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만나던 남자도 있던 여자가 제게 양다리를 걸친 것도 모자라 먼저 청혼까지 했었다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 남자는 6년 동안 아내와 결혼도 하려고 했었다더군요. 근데 수연이네 집안에서 절 반대했어요. 저 같은 놈한텐 절대 수연이를 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집안도 가난하고 직업도 휴대폰 판매 매장 직원으로 별 볼 일이 없거든요.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수연이도 자기 부모님이 반대하니까 결혼을 망설이더라고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나 싶다면서요. 그래서 그럼 제가 어떻게든 돈 열심히 벌고 모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약속한 게 지금까지 왔던 거고요. 아내는 장인 장모의 반대와 더불어 현실적인 고민 때문에 그 남자와의 결혼을 망설였다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이어진 그 남자의 말이었어요. 근데 전 수연이랑 제가 반드시 결혼할 거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수연이가 1년 반쯤 전에 임신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수연이 부모님은 결사반대를 하셨고
수연이도 지금은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반대해서 결국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일까지 있었으니 전 더더욱 수연이도 저 아니면 인생을 맡길 남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돼서부터 양다리를 걸쳤었다니 제가 얼마나 좌절스러웠겠어요. 아주 첩첩산중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와의 사이에서 생겼던 아이를 없애버린 전적까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서 고작 몇 달 뒤 저를 만나기 시작한 거죠. 무서워도 이런 무서운 여자가 다 있나 싶었어요. 그렇게 아이를 보내고 난 후에도 장인 장모 몰래 아내와 그 남자는 계속 만남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 남자와 자신이 헤어지는 일은 없다며 그 남자를 안심까지 시켰다네요. 아낸 그렇게 그동안 혼자 살던 그 남자 집까지 뻔질나게 드나들며 저와 그 남자 모두를 농락했던 거죠. 어쩐지 이직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갑자기 일도 너무 바빠지고 연락도 잘 안 됐었어요. 그래도 전 철석까지 수연을 믿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네요. 아낸 그동안 일이 바쁘다던 것도 다 핑계였던 겁니다. 제겐 일 핑계를 대고 그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에겐 같은 핑계를 대며 저를 만났던 거죠. 그러다 결혼식 이틀 전 아내는 제게 거짓말을 한 후 그 남자를 불러내 이별 통보를 했던 거예요. 눈물은 흘리고 있었지만 뻔뻔하게도 저와의 결혼까지 알리면서요. 미안한데 우리 그만 헤어지자. 나 내일 모레 결혼해. 형진이 너랑은 다르게 집이 가난하지도 않고 대기업까지 다니는 남자야. 물론 너랑 보낸 6년이라는 시간은 아깝지만 진짜 날 사랑한다면 날 이쯤에서 놔줘. 결혼할 남자보다 널 더 좋아해서 여태껏 못 헤어지고 만난 건 사실이지만 사랑이 뭐 밥 먹여주니? 난 그 남자랑 결혼해서 좀 더 풍족하게 살 거야. 그게 내 진정한 행복이야. 그 남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는 듯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던 아내의 말을 떠올리며 말해줬습니다. 심지어 그때 전 그 남자의 말을 듣고 아내가 신혼여행을 갈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저와 신혼여행 일정을 잡을 때까지만 해도 그 남자와 헤어질 생각이 없었던 아내는 그 남자가 의심할까봐 신혼여행 일정을 최대한 짧게 잡으려 거짓말을 했었던 거더라고요. 그걸 아내는 자기 입으로 그 남자에게 다 말을 해줬다네요. 그러니까 임수영 그 여잔 저랑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둘 다를 속이고 그쪽을 만날 생각까지도 했었다는 거네요. 와,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정말 기가 막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땐 너무 충격을 받아 붙잡지 못했지만 뒤늦게 그 남잔 아내를 미친 듯이 잡았다더군요. 반쯤 정신이 나간 채로요. 하지만 아내는 요지부동이었고 광기까지 생긴 그 남잔 우리의 신혼여행까지 미행해서 따라왔던 거예요. 그 남잔 울면서 제게 말했어요. 그쪽 같으면 6년 동안 만났던 여자가 갑자기 다른 남자랑 결혼한다고 이별을 통보하는데 제정신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신혼여행지까지 따라가게 됐는데 사이 좋은 두 사람을 지켜보니까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이대로는 수연이를 정말 놓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참다 못해 계속 전화를 걸고 나중엔 호텔까지 쫓아갔던 거예요. 제발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요. 만약에 안 나오면 아예 객실까지 알아내서 올라가겠다니까 그제서야 절 만나러 호텔 아래로 내려와 준 거예요. 정민 씨에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그 남자가 호텔까지 쫓아왔을 때 하필 저는 술에 취해 잠에 들어 있었던 거죠. 아낸 제가 깨지 않을 줄 알고 몰래 그 남자를 만나러 갔던 거예요. 만약 아내가 넘어지지 않아서 호텔 직원이 우리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었다면, 제가 평소처럼 깨지 않고 아침까지 잠들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도왔던 거죠. 그렇게 아찔해하던 와중 그 남자는 아주 찌질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전 이제 진실도 다 알았겠다. 당장 이 자리로 아내를 부르겠다고 그 남자에게 말했거든요.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줘야 더 매달리지 못할 거 아닙니까? 괜찮으시겠어요? 네, 빨리 부르세요.
그렇게 확실하게 포기가 돼야 수연이도 다시 절 봐주지 않겠어요? 그 남잔 그런 제게 오히려 빨리 아내를 부르라고 재촉하더군요. 그 남잔 그 상황에서도 아내를 여전히 붙잡고 싶어 한 거예요. 아마 제게 모든 진실을 말해준 것도 다 아내를 붙잡기 위해서였던 것 같더라고요. 이 남잔 벨도 없나 싶다가도 전 우선 아내에게 카페 위치를 알려주며 당장 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던 대화 지금 해. 하는 말과 함께 말이죠. 제 연락만 오매불만 기다렸는지 아내는 30분 만에 달려왔더라고요. 여보, 이제 마음 좀 풀렸어? 이제 내 말 좀 믿는 거야? 다행이야. 이대로는 친정도 못 가고 언제까지 호텔에 있어야 되나 했는데 아직 체크인 시간도 안 돼서 우선 프론트에 짐부터 맡겨놓고 어? 희- 형진아, 네가 왜 여길... 호들갑을 떨며 다가온 아는 뒤늦게 제 건너편에 앉아있던 남자를 보고 입을 틀어막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왔어? 이리 와, 앉아. 어떻게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있어? 설마 어제 내 휴대폰에서 본 번호를 외웠던 거야? 어, 나 기억력 되게 좋거든. 수연아, 내가 정민 씨한테 다 말했어. 그러니까 너도 그만 애쓰고 현실을 받아들여. 뭐? 다 말했다고? 야, 서영지, 너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더니 기어코 내 남편을 만났어? 진짜 제정신이야? 그 남자는 아내에게 자신이 제게 모든 진실을 얘기해줬다고 먼저 말했습니다. 아내는 경악을 하더니 그때부터 제게 싹싹 매달리더라고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래, 내가 당신 속인 건 맞아. 근데 내가 정에 약한 사람인 걸 어떡해. 6년이나 만난 일 한순간을 버리기도 힘들고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도 하니까 둘 다 정리를 못했었던 거야. 그러다가 여기까지 와버린 거야. 근데 결국 나 당신을 더 사랑해서 당신을 택한 거잖아. 나 어차피 얘랑은 진즉 헤어지고 싶은데 못 헤어진 거였다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어?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냐? 정에 약해? 그런 인간이 끝까지 사람을 둘이나 농락하면서 우릴 저울질해? 넌 남자를 그냥 네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만 본 거야. 같은 인격체로서 존중했으면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없어. 그리고 너 잘하면 나랑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우리 둘 다 가지고 놀 생각이었잖아. 그래서 저 남자한테 들킬까봐 신혼여행도 짧게 다녀오려고 했던 거잖아. 바쁜 프로젝트 무슨 이 입만 열면 거짓말인 여자야. 여보,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이렇게 인정할 테니까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래? 어? 나 뭐든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난 네가 물구나물 서서 탭댄스를 춘다고 해도 용서할 생각 없거든? 어디서 이런 더러운 철면피가 달라붙어가지고 이제도 발뺌도 못할 테니까 포기하고 나한테 위자료 소송당할 생각이나 해. 여보, 이건 놔. 저는 끝까지 되도 않는 변명만 늘어놓던 아내를 매몰차게 버려버렸습니다. 제 팔에 매달리는 아내의 손도 세차게 뿌리친 뒤 전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그 남자에게 말했어요. 그쪽은 이런 여자라도 좋다고 계속 목을 맬 생각인가 본데 잘 생각하세요.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거짓말을 숨쉬듯이 하는 이런 여잔 결국 당신 인생을 망치게 될 겁니다. 어제만 해도 보세요. 결혼까지 한 여자를 미행한 것도 어떻게 보면 범죄에 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 어제 이 여자가 나랑 헤어지긴 싫고 당신도 만나고 싶다고 했다면 당신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순간 당신은 상간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당신을 범죄자, 가해자로 만들어가는 여자가 과연 당신 인생에 정말 필요한 인간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미치게 되는 순간이 있지만 그렇다고 자기 자신까진 잃지 마세요. 같은 남자로서 해주는 충고입니다. 그 남잔 제 말에 눈물만 뚝뚝 흘리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아내는 제게 끝까지 매달리려 들었죠. 저는 그런 그 둘을 놔두고 카페에서 유유히 걸어 나왔어요.
그리곤 집에 가자마자 당일에 부를 수 있는 용달차 업체를 불러 아내의 짐과 아내가 해온 혼수들은 전부 처가로, 그러니까 그 여자의 부모님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자 잠시 뒤 장모는 제게 불이 나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장인 장모는 저희 집까지 쫓아왔어요. 강서봐, 역시 집에 있었구먼.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왜 신혼여행 가 있어야 할 자네가 갑자기 여기에 있고 우리 딸 짐은 왜 보낸 거야? 왜 수연이 얜 우리 전화도 안 받아? 우리 수연이 어디 있나? 아까 호텔 잡았느니 어쩌냐 하는 걸 봐선 아마 호텔에 있거나 아니면 서영진 그 남자랑 아직 같이 있겠죠? 뭐? 서영진? 아이, 자네가 그 이름을 어떻게... 장인 장모는 제 입에서 나온 그 남자 이름을 듣고 기겁을 하더군요. 저는 그런 그 두 사람에게 신혼여행지에서부터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줬어요. 장인 장모는 얼굴이 사색이 된 채 그 둘이 여태 만나고 있었다고? 하고 중얼거리더군요. 저는 그들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따님 앞으로 더 잘 키우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두 분도 잘하신 거 없지 않나요? 장모님, 아니 아주머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아주머니 딸이 마지막으로 남자 만난 게 뭐? 30살이었다고요? 그 뒤론 쭉 일만 알고 살았다고요? 어떻게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으면서 그런 거짓말을 해요? 강서봐, 그건 그냥 이 결혼이 꼭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가 오벌 좀 한 거네. 오래 사귄 연인이 있던 여자를 안 좋아하는 남자도 많다기에. 그리고 애 얘기도 사실 어떤 딸 가진 부모가 숨겨주고 싶지 않을 수 있겠나? 그래도 하셨어야죠. 최소한 진실을 얘기 못 해줄 것 같으면 그런 거짓말로까지 덮지 말았어야죠. 부모가 이렇게 뻔뻔하니 그 자식이 뭘 보고 배웠겠어요? 전 결혼하면서 피해본 금액 전부 소송에서 받아낼 거고 두 분 딸은 제 인생에서 완전히 도려낼 겁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아픈 제 머리 더 아프게 하지 말고 이만 돌아가세요. 저는 복도에 세워둔 채 집에 들이지 않았던 장인 장모를 이만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장인 장모는 끝까지 제게 매달리더라고요. 어차피 과거는 과거일 뿐 아니겠나. 강서봐, 우리가 그 둘 어떻게 해서든 꼭 떼어놓겠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갈라서다니 이게 무슨 개망신인가? 장난하세요? 그 둘이 헤어지든 말든 이젠 제 알 바 아니라고요. 경찰 부를까요? 그래야 가실래요? 저는 가득해진 짜증에 경찰까지 부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은 아이고 아이고 하며 돌아가더군요. 그놈이 끝내 우리 딸 인생을 망쳤다는 한탄을 하면서요. 가장 문제인 사람은 아내였건만 두 사람은 끝까지 그 남자 탓만 했던 거예요. 그 후 아내는 결국 장인 장모에게 집으로 끌려 들어갔다더군요. 미처 몰랐었는데 장모는 보통 성격이 아니었더라고요. 장모는 가위로 아내의 머리를 죄다 잘라버렸다네요. 아내는 제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제가 아직 번호를 몰랐던 장인의 휴대폰으로 제게 전화해 엉엉 울며 그 사실을 말해줬어요. 우리 엄마가 앞으로 절대 형진이 못 만나게 하겠다고 내 머리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놨어. 내 옷도 다 잘라버렸다고. 내가 미쳤어? 내 인생 완전히 꼬아버린 그놈을 다시 만나게? 진즉 그 자리에서 냅다 차버리고 왔지. 나 이 꼴로 회사는 어떻게 가? 여보, 나 이렇게 그놈 완전히 정리하고 왔고 벌도 충분히 받았어.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나 좀 용서해주면 안 돼? 나 진짜 당신이 기라면 기고 지지라면 지지면서 복종하고 살게. 열이 받은 장모는 그렇게 해서라도 아내가 그 남자를 다시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매달리는 아내가 너무 경멸스러워 저는 차갑게 단답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남자가 네 인생을 꼰 게 아니라 네 인생은 네 욕심이 바로 꼰 거야. 내가 정신 나갔냐? 네가 사람의 탈을 쓴 벌레라는 걸 알아버렸는데 다시 받아주게. 끊어.
이후 전 아내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그 남자에겐 상간자 소송 같은 걸 걸진 않았어요. 어차피 소송 조건이 되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그 남자로 인해 제 인생을 구한 셈이니 오히려 앞으로는 제발 정신 차리고 새 출발하길 바라줬죠. 한심하게도 아는 끝까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번엔 저희 부모님 가게까지 찾아갔다더군요. 하지만 모든 사실을 듣고 분노했던 아버지의 고함과 어머니가 던진 음식물 쓰레기, 마지막으로 마침 테이블을 치우고 있던 동생이 뿌려버린 볶음밥 잔에까지 죄다 뒤집어 쓰곤 쫓겨나야 했다네요. 그 사건 이후 저희 가족은 절 많이 걱정하고 위로해 줬습니다. 오빠, 어차피 인생은 결혼이 전부가 아니잖아. 어차피 혼인신고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액땜했다고 생각해. 오빠한테 우리가 있잖아. 그리고 언젠간 오빠도 나랑 우리 남편처럼 천생연분인 여자를 분명 만날 수 있을 거야. 넌 이 엄장 지르는 거냐? 네 오빠를 위로를 해주는 거냐? 동생은 위로인지 자랑인지 모를 말을 제게 내뱉곤 했는데 부모님은 그런 동생을 타박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눈물 섞인 위로보다 오히려 그런 가족의 모습에 웃음이 나서 마음이 한결 편해지곤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아직 그 사건으로부터 시간은 고작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신혼집으로 구했던 집은 도로 판 뒤 부모님이 도와주셨던 돈도 돌려드리고 대출금도 도로 갚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부모님의 집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그때 상처가 크긴 했지만 전 그래도 서서히 상처를 치유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답니다. 모두 다 절 따뜻하게 염려해 주신 부모님과 내심 절 걱정해 자주 찾아와 주는 동생 부부의 위로 덕분이죠. 비록 너무 짧았던 결혼은 억울하게 실패했지만 아직 제겐 절 그렇게 위해주는 소중한 가족들이 잔뜩 있으니 전 앞으로도 힘내서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아내, 그러니까 그 여자의 근황을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그 여잔 제게 차이고 나서도 한동안 계속 번호를 바꿔대며 제게 연락을 해댔었어요. 그 남자가 자기를 쫓아다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니 그 여잔 딱 거짓말 속 그 남자처럼 회사 앞까지 쫓아와 제게 매달리더라고요. 정말 철면피한한 대단한 여자였죠. 나중엔 집착과 괴롭힘으로 고소까지 한다고 으름장을 놨더니 그제야 그 여잔 찾아오기를 포기하더군요. 그게 2달 전의 일인데 제발 앞으로는 찾아오지 않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한편 저와 같은 피해자였던 그 남잔 다행히 마음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사건으로부터 1달 뒤 그 남잔 제게 이런 문자 한 통을 보내왔더라고요. 1달 동안 수연이에게 많이 매달리면서 또 한편으론 그쪽 조언도 열심히 곱씹어봤습니다. 그리곤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더 이상 수연이로 인해 제 인생을 좀먹히기 전에 전 이만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미 이삿 날도 잡아놨어요. 가서 뭘 해먹고 살든 수연이를 잊고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정민 씨도 행복해지세요.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잠시 방황하긴 했어도 본성은 제대로 된 남자였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게 감사와 사과 인사까지 하는 걸 보면 말이죠. 때문에 저 또한 그 남자처럼 그 남자가 부디 앞으론 상처를 잘 치유하며 잘 살길 바래줬어요. 아내는 이렇게 욕심을 부리다 결국 이도저도 못하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 그 여자처럼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굴다 보면 결국 가진 것조차 잃어버리는 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사연을 쓰며 뭐라고 지칭해야 할지 애매해 계속 아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따지고 보면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철천지 원수나 다름없어진 그 여자를 전 잠시나마 아내였다고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저처럼 무서운 일을 당하지 마시고